안녕하세요.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김치 안녕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는 10년 전부터 김치산업진흥법을 만들어서 김치 세계화 그리고 김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당대의 김치 산업은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지, 좌표는 정확한지, 그리고 목표와 비전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오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남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격 토론하기 전에 그 김치에 대한 각자 에피소드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협회장님부터 예. 저는 그 어릴 때 익산에서 컸는데요. 한 10살 이쪽 저쪽일 때 동네 아주머님들이 모여서 김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생전 부엌 일을 안 도와주시는데 그날만큼은 무거운 것도 들어주시고 항아리도 묻어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 마루에 앉아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저 각인이 돼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김치 맛은 적국 맛이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지금도 김치 담그면서 항상 그게 생각이 나서 맛있는 적국 찾아서 다니고 젓갈을 담그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네. 사장님은 무슨 재밌는 기억 없으십니까? 네, 제가 미국 대사를 만났었어요. 예. 그래서 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 우리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미 하원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김치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죠. 예, 첫 번째로 이제 김치를 먹으면은 굉장히 속이 편해져요.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만일에 푸틴이 김치를 먹었다면은 아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아니 박장대소를 난 거. 그래서 이 김치는 글로벌 피스 김치다. 그래서 아마 광주시에서도 상표를 한번 글로벌 피스 김치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유엔 그 연설 토론회에서 하시면 딱 적당할 내용 같기도 합니다. 지금 또 전쟁이 국제적으로 또 있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기억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내가 와인을 좀 즐겨합니다. 근데 와인을 먹을 때 꼭 김치를 안주 삼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작년 김치축제 29주년 김치축제 때 사실은 메인 테이블에 와인과 김치를 같이 해서 전체를 식탁을 깔았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30주년 김치축제 현장으로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제 김치에 대한 제 기억은 이제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여름에 김장김치가 다 떨어지면 주로 열무김치를 우리 전라남도나 이쪽에서는 이제 먹는데 저희 집에 샘이 깊습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한 17m, 18m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열무김치를 넣어놓고 저장해서 먹으면은 정말로 이 시원하고 또 빨리 쉬지 않고 그래서 저희 샘에 우리 동네 분들이 다 와가지고 김치통을 거기다 다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이제 이 김치를 꺼내 가려고 할 때 김치통이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바뀌어가지고 너희 집 김치 맛이 이거 우리 집 김치 맛이 아닌데 서로 다투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 열무김치에 보리밥 먹으면서 그 우물가에서 김치를 놓고 서로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뚜렷하게 납니다. 싸우기도 하시고요. 싸우기도 당연하죠. 예. 시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광주 김치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30주년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타지인들이
이 축제 때문에 일부러 관광으로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김장 축제가 있기는 뭐 합니다. 우리 축제는 어떻게 좀 차별화돼 있습니까? 그동안 올해가 30주년이니까 30년 동안 김치 축제를 광주시에서 이제 해온 겁니다. 그 과정에 세계 김치 연구소도 유치되었고 또 2014년부터는 김장대전이라는 또 다른 어떤 행사도 유치하게 되고 또 해외 바이어들 초청해서 어떤 상담회도 개최하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도 늘어나고 또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주 김치 축제가 30년이 되어오는 이 과정에 축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의 이벤트성 그냥 행사일 뿐이지 이 김치 산업화로 축적이 안 되는 측면이 매우 아쉽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시장이 된 이후에 29주년 그리고 이번에 30주년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없지 않았으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 김치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산업화를 좀 깨보자. 이런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이제 팔아야 되겠다. 네. 어떤 당위성을 좀 네. 강화하는 데 목전을 두셨구나. 다른 분들은 혹시 광주 김치 축제 참여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명인 선발대회 심사도 했고 네. 김치 강의도 하고 예.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요. 광주시 당국에 너무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방자치를 보면 잘 해오던 행사를 단체장이 바뀌면 없애버리거나 예. 축소하거나 그래요. 근데 30년을 이어왔다는 건 광주 시민들의 한마음을 그대로 받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시장님. 요구가 이제 굉장히 또 강력했고. 그렇죠. 예. 시장님들이 바뀌어도 네. 서울시 김장문화제가 굉장히 대성황을 이뤘었어요. 14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시장님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앞으로 그 광주시 세계 문화 축제는 지금 30주년이지만 50주년, 100주년 네. 지속 가능한 축제가 대한민국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광주 김치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주 김치 축제만은 그 예. 단체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아무리 예,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는 시민들이 행사니까. 이거를 꼭 지켜나갈수록 했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어요. 그 점은 이제 좋겠지만 한 가지 광주만의 축제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광주 세계 김치 축제라고는 했는데 이제 축제라고 하는 거는 그 관람객으로 갔을 때 새로운 걸 체험하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음식 축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맛으로 거의 해마다 바뀜이 없이 하는 게 좀 아쉽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김치는 전라남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째 소금이거든요. 소금, 젓갈, 목포의 젓갈 있죠. 해남의 배추, 고추, 무안의 거기 양파, 네. 그다음에 무, 진도의 대파. 전라남도가 없으면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콜라보를 해서 더 큰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예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협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작년 29회째 때 서울에서 필요하면 서울광장 그리고 국회광장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김치축제 29주년 김치축제의 하나의 서브 행사를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준비했다가 취소를 했던 적이 있고요. 전남과 함께하는 문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9주년, 30주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 올해 끝나면 평가를 잘해서 내년 31주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호남을 대표하는 김치축제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준비하셔서 서울도 가지고 올라오세요. 네. 예. 서울 경기권이 2,300만 명이거든요. 그 시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김치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보여주면 광주와 이게 수도권에서 이제 동시 진행하는 게 좋은 방식인가? 그렇습니다. 이 김치 축제 하나에만 지금 약 14억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그래 적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남하고 함께 더 협조를 하면, 전남의 시군과 함께 협조를 하면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합쳐서 강경의 젓갈이라든가 신안의 젓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거 합쳐서 이 김장의 완성품뿐만 아니라 그 재료까지를 공급하는 서울 광화문 대축제를 한번 해버려야지요. 네네네. 예. 예, 굉장히 아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어떤 제안이 또 나왔고, 광주 김치 산업은 이따 좀 자세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김치 산업의 전반적인 얘기 좀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치 산업 진흥법 이미 벌써 10년 됐고 순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2021년에 국내 김치 산업의 규모가 5.3조 원입니다. 5.3조 원. 예. 그런데 2018년에 이제 5.1조, 5조 1천억이었는데 4%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수출도 매년 10%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김치 산업이 과연 발전되고 있는가? 김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역시 우리 시장님이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그러면 김치 수출 산업이 적자였다는 말씀이죠.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외국 중국산 김치를 많이 요식업소에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흑자로 돌아선 게 최근이었다 그런 말씀. 아니 최근도 뭐 이게 적자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거의 지금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같은 이 수준으로. 수입은 예.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고. 어떤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 프리미엄 김치를 갖다 고급화시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수출량은 작지만은 이 해외에 수출했을 때 가격은 지금 비슷하게 되거든요. 또 K컬처의 성장, 그러니까 뭐 K팝, 뭐 K푸드 이런 것도 관련이 있죠. 역시 이제 위생적이고 예. 또 기능적이고 또 이제 맛있죠. 거기다가 이제 K-팝이나 이런 것도 함께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치의 맛과 그다음에 우수성이 이 세계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각인되고 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도 봐도 그렇고 252개 김치 제조업체 절반 가까이가 정부가 김치진흥 사업이 부족하다.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절반 가까이 평가하셨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실제 김치 생산하시지 않습니까? 제조하시는데. 저는 조그맣게. 예, 어쨌든 네. 예, 직접 만드시니까 그 협회에서 볼 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예. 김치 사업 자체 아이템 자체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만들기가 어렵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식품 제조업을 하는 게 이제 그 원재료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초코파이를 한다 그러면 밀가루, 설탕 뭐 들어가는 재료가 일정해요. 맨날 똑같아요. 똑같고 또한 오르더라도 연간 3-4% 내지 5% 이 정도 올라요. 근데 배추는 그게 아니에요. 원재료가 등락이 아주 심하죠. 예. 너무 이게 심해요. 작년에 여름에 평균 한 700~800만 원 했던 10톤 차 한 차가 4,300만 원까지 갔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게 정말 10톤이냐? 안에 그 푸른 잎 이런 거 떼고 나면요. 수율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배 정도 비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업에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원재료 원활하게 수급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그럼 그 애로점이에요. 뭐가 아니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이 배추를 갖다 이제 공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김치 업체에서 수출용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수입 배추를 사용하도록 지원했는데 역시 작년에 이제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액도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가인 김치들이 이제 중국산 김치들이 네. 전 세계에 이렇게 파고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김치를 조금 더 알릴 것인가 하면은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투자를 해서 자동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자동화율이 35.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푸드테크를 가미해서 저는 김치 만들기를 보다 더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아울러서 예. 그 유산균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현재 한 27종 정도인데 한 60종류까지 이제 2027년에 5개년 계획에 그게 나와 이제 있죠. 김치를 맛있게 하고 기능성 식품으로도 그게 유효하도록 뭔가 판단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건강에 네. 이 기능성 좋은 걸 이게 표방을 해서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 것인가. 근데 김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K-팝, K-푸드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식문화 변화 때문이긴 하죠. 점점 김치 섭취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밥을 덜 먹고 있고, 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음식 문화가 좀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 식당에서는 이윤이 안 남아서 또 일손이 없어서 중국 김치를 쓰고 있는 게 한 절반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뭐 현장에서 좀 또 의원님께서는 또 그런 보관이나 뭐 계획해 두신 게 있으신지? 네, 우리 김하연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김치 산업 자체가 조금 위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그 한국 김치가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WTO 협정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김치를 지리적 표시로 이렇게 해야 국제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의 원산지 등록 이게 지리적 표시제가 돼야지만이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에 지리적 표시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 수출하는 수출업계 내부에서 두 가지로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이게 모든 국산의 이게 그 배추나 고추 다 포함해서 100%냐? 100%냐 예. 아니면은 하나만 들어가도 이 지리적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춧가루 사용하는 어떤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에서 제외하고 빨리 우리 국산 것을 전부 사용하는 어떤 그 김치에 한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100% 이게 국산을 써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우리 김치가 국제 이제 글로벌 시장에 가서 어느 정도 고품질 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당국이나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 수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그 부분들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회장님도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현재. 예. 그게 지리적 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업체에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네. 고춧가루만 좀 허락을 해달라 하는 중이고 고춧가루가 보통 보니까 제가 시장 3배 조사를 정도 해보면 4배,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세균수가 있나 봐요. 예. 10의 4승 정도의 세균수가 있는데 그거를 수입하는 측에서 그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수입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100% 우리 국산 농산물을 썼을 경우에는 프리미엄급으로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출하는 업체들도 다른 나라들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일본 김치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으니 가격 경쟁력은 좀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소설책을 잘 써놓고 영화를 잘 만들어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 지리적 예. 표시제가 한국 김치 이렇게 명명되는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김치라고. 예, 대한민국 김치.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이제 원산지 보호제라 해가지고 전체 이 원재료 그다음에 부재료 다 저 한국산이 돼야 된다 예. 이런 규정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상표법에는 지금 하나의 저기 제품만 하나의 재료만 국산이 되면은 인정해달라. 상당히 지금 서로가 복잡한 주장을 굉장히 상반되고 복잡해요. 있어요. 라고 그렇기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게 우선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세계 시장에서 김치 시장을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사실 꼭 국산을 고집할 건 없고 그건 프리미엄으로 그냥 가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김치는 또 수입하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료 조달의 문제, 가격 경쟁력의 저하, 외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희가? 글쎄 이게 이제 업계와 또 이렇게 저 농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의견이 좀 입장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업계에서는 이 국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이게 가격이 비싸면은 이 세계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제 농민들은 무슨 약이냐 우리 걸 100% 써야지.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 이 저가 김치는 이 중국산 김치가 대부분 다 점유하고 있다.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다면은 이 프랑스에서 이제 와인을 세계화시킬 때 1935년에 AOC 원산지 통제 그 명칭 예. 등급이라는 걸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AOC 등급은 최상급. 그래서 VDQS는 이제 상급, 뭐 VDP, VD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이제 등급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이제 국산 쓴 것은 뭐 최상급이라든지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 업계의 의견도 반영시키고 또 생산자의 의견도 반영시켰습니다. 유통 담당하시는 그 AT 쪽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전체 우리 김치 물량 전체를 좀 크게 어마운트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그것도 뭐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김치는 국내에서 또 지리적 표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광주의 김치도 그런 쪽으로 또 기대하는 게 저희들이 있죠. 전남 김치랄까, 광주 김치랄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광주의 김치라고 할 만큼 딱 뚜렷하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김치가 없지요. 지금 포장김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몇 개 업체, 한 1, 2, 3위가 전체 시장의 85%를 장악할 정도로. 광주의 경우. 아니, 전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예, 보면. 예. 그 속에서 보면 광주가 점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네, 네. 사실 그런 점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치 축제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김치 산업이 이렇게 좀 더 대중화가 안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산업화도 안 된 것도 같고 프리미엄급으로 발전 못 시킨 것도 있는데 김치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다 선수입니다. 전부 선수기 때문에 굳이 김치를 무슨 산업으로 하냐. 네. 그냥 담궈 먹으면 되지. 이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김치를 어떤 광주형 김치로 좀 만들어 보는데 나서 봐야겠다. 왜냐하면 광주는 세계 김치연구소도 세계 김치연구소가 광주 건 줄 알아요. 이건 국책기관인데 그렇죠. 국가죠. 누구도 국책기관이라 생각하지 않고 광주에 저기 저 꼴차기 하나 있는 그냥 광주의 연구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명실상부한 광주의 국책기관이고 또 3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김치 축제를 축제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광주하면 이 이제 저는 김치가 그동안에는 반찬이다 이런 인식인데 이제 음식이다. 네. 주 메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반찬 여러 가지 반찬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부터는 김치는 하나의 메인 음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바꾸자. 뭐 와인에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나와야 그렇죠. 되는 말씀이죠. 김치에 와인을 먹는 네. 거일 수도 있고 와인에 김치를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김치가 그런 또 점에서 광주의 음식하면 뭐 5가지 음식이다 하면 김치는 반찬이기 때문에 자꾸 빼려고 그래요. 예. 근데 김치야말로 광주의 첫 번째 대표 음식인 거죠. 광주의 김치를 먹기 위해서 광주를 찾는다. 이런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식이 이제 이렇게 네. 전환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치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또 김치는 그냥 깔려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요리로서 안 보는 경향이 당연하게 있고 그래서 오미 뭐 광주 오미 하면 그냥 김치는 당연히 그냥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 넣지 말자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그 김치타운도 말씀대로 연구소도 유치해서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광주 김치가 구체적으로 발전한다면 뭐 그런 포인트들이 좀 더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광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글로벌 시장에서 광주 김치라고 변변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김치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런 원부자재도 우리 호남에서 친환경적인 그 재료가 있고 또 우리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결합시켜서 우리의 김치를 잘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제 그런 것을 김치축제를 전 대한민국으로 확산시키고 세계 속에 확산시켜서 이걸 잘 홍보하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이 2가지 조건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광주의 김치, 세계 속의 광주의 김치가 그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장님 아까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역시 이제 광주의 김치가 세계화가 되려면은 김치의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화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매년 이렇게 이제 김치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상도 수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김치, 우수한 김치의 그런 거기에 유산균이라든가 또 이게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생산 소비 환경을 갖다가 보다 더 선진화시키고 또 규모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체계적인 작업이 지금까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쭉 축적된 것을 거기에서 정말 좋은 김치를 만들어서 광주의 대표적인 김치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길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생산이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광주는 이렇게 생산량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적고 뭐 전남도 높지 않습니다. 뭐 일단 물류가 불리하고 그런데 생산되는 뭐 젓갈이나 배추나 그런 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지 않나. 그 인력을 저희가 구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협회장님은 어떻게 보셔요? 그 부분? 네, 이제 아까 표준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김치 맛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역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한 지역이 있고 중부 지역 맛이 있고 남도 지역 맛이 있어요. 광주는 대표적으로 남도 지역 맛이거든요. 그게 젓갈을 어떤 젓갈을 진하게 쓰느냐 아니면 젓갈을 좀 적게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지는데 김치 세계화를 얘기할 때 항상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그래요. 그럼 외국인 누구의 입맛을 맞출 것인데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김치 맛은 전국의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 상품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김치 맛이 대충 지금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뭐 그거를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그 진한 젓갈의 농도, 냄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표준화를 그런 식으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이게 한국의 김치 맛은 A 등급을 먹으면 뭐 이렇게 젓갈 맛이 진하고 B 등급을 먹으면 중간 맛이고 C 등급은 좀 순하고 이렇게 좀 깔끔한 맛이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그거를 초이스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김치를 설명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래서 레시피를. 이제 세부화된 그런 예.
어떤 정책이랄까 네. 디테일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표준화를 그러니까 시켜야 이제 되는 그런 거겠죠. 이 표준화에 대한 뭐 표시 등급이라든가 것도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비건 예. 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젓갈을 쓰지 않고도 이 소금가루.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아버님이 적국을 꼭 쓰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세계화 시키려면 예, 예. 그거는 농담입니다. 집안용이었고. 예. 예. 여기에 이 광주에서 한번 광주만의 그런 자랑스러운 김치를 특화시켜서 한번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서 안 된다고 해서 물러나지 마시고 김치는 우리나라의 소울푸드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킨다. 이것은 우리 롱타임부터 쭉 지켜온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듯이 이 김치도 한번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면 그 중에서도 이제 광주가 김치 종주 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예. 이어진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스마트 공장을 짓자 이래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삼성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치도 이제 표준화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수만 가지 손끝에서 나왔던 이걸 어떤 표준화를 해보자. 그래서 앞서 우리 협 회장님 말씀처럼 뭐 매운맛, 순한맛, 중간맛 이런다거나 또 젓갈이 들어가 있는 것, 안 들어가 있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표준화를 해보자. 그래서 삼성 관계자하고 제가 그러면 그런 표준화 작업을 삼성에 맡겨볼 테니까 한번 해볼 수 있냐 이런 논의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김치가 이제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담가서 자기 가족 입맛에 만족했던 것이 이제 그 지역사회에 만족하다가 호남 사람에 만족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족하다가 점점 넓혀지지 않을까, 또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씀대로 아까 그 AT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와인 예를 들고 또 와인의 김치, 그래서 와인이 발효식품으로 서양에서는 또 김치의 어떤 필적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보면 결국은 말씀대로 투트랙인 것 같아요. 그 네. 프랑스 와인이 세계화된 거는 거기 어떤 우리가 상징 자본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프랑스 와인이 정말 좋은 거야. 그런 정신적인 문제와 어떤 법령의 문제,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고 병입은 어떻게 하며 그런 세세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걸 모든 생산 농가가 지키도록 했던 것들, 이런 게 김치에도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광주 전남의 김치는 이제 밖에서 보면 다 같은 그냥 전라도 김치라고 하잖아요. 뭐 광주는 이제 광역시로 별도의 광역시지만 실제로 정신적으로는 그냥 호남 김치니까 그렇게 보는데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치 산업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도 있다는 걸 이제 현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시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치라는 것이 원부자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와인은 포도의 어떤 그 열매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근데 김치의 원부자재는 광주에서 나는 거의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해안가에 난 소금이나 젓갈이나 또 배추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원산지하고 직접 함께 이 김치 축제를 여는 것, 그리고 김치 산업을 도모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토론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앞으로의 김치 축제, 또 저희들이 지금 광주에서 김치 축제를 하고 있고 현재 또 김장 대전을 또 합니다. 김치은하를 맞이해서 11월 22일을 맞이해서 김장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MBC와 같이 김치를 주제로 해서 어떤 계속 이런 오늘 김치 안녕한가 이런 특집 토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업을 원산지에 해당되는 전남의 시군과 함께 콜라보를 해보는 것을 바로 이번 30주년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예. 뭐 협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체한 어떤 정책적으로 해보신다는 말씀. 광주와 전남이 이 김치와 관련해서 서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축제로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안도 한번 연구가 돼야 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13억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남이 거기서 한 13억 더 보태서 더 규모 있게 또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김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거의 돈 벌어 가는데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그 미국 마켓에서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중국에 나온 제품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이유는 신선도라든가 그다음에 맛이라든가 여기에서 일본, 중국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중국산 김치나 다른 김치의 어떤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 첨가하면 지금 김치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광주에서 유치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과기부 소관이어가지고 지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치연구소가 한 200억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150명이나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김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김치를 어떻게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가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경고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앞으로 6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혁신 방안을 좀 내놔라.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김치연구소도 사실은 그동안의 기능 자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 중에서 그러면 이 연구소의 어떤 기능 중에서 지능 부분을 하나 띄워와가지고 김치산업진흥원을 농림부에다가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와 지능 이 사업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큼 그럼에도 또 김치가 예. 예. 정책을 펼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뜻이기도 예.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일단 역사 문화 그다음에 과학 이게 그러니까 김치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과학이라는 분야거든요. 근데 반드시 R&D는 또 뒷받침이 돼야 돼요. 외국인들한테도 코로나 때 김치가 그 프랑스의 장 부스케 교수가 그랬거든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적었던 게 네. 김치 때문이었다는 말을 했단 사스 때도 말이에요. 그런 사스 얘기 때도 나왔죠. 그랬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과학이 뒷받침이 돼야 돼서 세계김치연구소는 반드시 김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그게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이 광주는 세계 김치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김치연구소와 잘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R&D에다가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D 쪽에 쓴 거예요. R 쪽에는 거의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천 기술이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연구비는 뭐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썼다 GDP 대비 하지만 실제로 리서치 쪽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R&D의 이 정책이 절름발이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다 더 여기에 과학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옛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1930년대 신문인데 서울발 기사로 전라도 김치가 대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호남 이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러시를 이루던 60년대 이후에 그런 음식 문화가 전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과 달리 이미 오래전에 한 100년 전에 호남 김치가 유명세가 있고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김치가 광주 전남 김치인데 그것이 산업적으로 이렇게 좀 갈무리 돼서 조금 더 전파되고 잘 만들어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치가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K푸드, K 김치 이런 김치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고 우리가 잘 팔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세계화 전략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 외국 쇼핑몰 보니까 김치 양념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재료 조달이 어려우니까 인스턴트 와야 되는 걸 네. 파는데 그것조차도 제조자가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치 세계화는 좀 더 가능한 건지. 역시 김치는 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한국산 김치를 세계화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이 배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국의 매대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스테디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적으로 우리 국내 생산이 안 되면 외국 거라도 수입을 해서 여기서 김치를 잘 담아서 역시 발효를 잘 시켜서 해외에 대답할 것인지, 아마 이런 종합적인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산 이 김치인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드나,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지금 다 만들잖아요. 피자도 만들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 지구인들이 많이 그렇게 만들어 사랑을 받을 때 김치가 유명해지는 거고 김치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프리미엄 맞습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는 종주국으로서 그런 자존심을 지키고 한 가지 나가야 된다. 말씀을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이태리 이 재료를 우리가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피자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탈리아는 전국에 피자 문화가 있지만 그중에서 나폴리 피자 문화를 가장 또 사랑하거든요. 그것이 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김치가 세계화되면 되는 와중에 있는데, 광주 전남이 그 심장부로서 광주 전남의 김치, 그러면 그 나폴리 피자 인증을 받으려면 나폴리식으로 재료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수입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러면 광주 전남 김치가 우리나라 김치에서도 그런 나폴리 역할을 한다면 네. 그런 게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인 광주의 것 같아요. 조리법이나 광주식 김치나 광주 전남의 재료를 써야 그걸 인정받는다. 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김치는 그 현지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알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구매하고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지화는 이렇게 오리지널 찾기 이전에 그냥 슴슴하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버무려 먹는 김치. 네, 현지의 샐러드 재료로. 같은 거일 수도 네네네, 있다. 샐러드 예. 같은 식으로. 그리고 알게 되면 나중에 깊은 맛도 더 그렇죠. 알게 되면 오리지널을 먹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쌍끌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포장 완성품 형태로 수출을 하거나 네.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나가서 네. 스스로 소비자들이 그 조리해 먹는 그 매뉴얼이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항에 나가면 지금도 양념만 따로 팔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가면 이렇게 파김치 양념도 있고 배추김치 양념도 있습니다. 이런 걸 광주형 파김치 양념, 광주형 배추김치 양념, 또 그 원재료들을 인증해주면 그걸 사다가 그 어느 나라에서, 타국이든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그걸 버물러 먹는다거나 자기 방법대로 네. 또는 매뉴얼대로 섞어 먹거나 개발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원재료를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의 산업 전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치가 이제 벌써 뭐 3,000년 이상, 그리고 고추가 전래된 후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유한 김치 문화를 만들어 왔고, 세계가 발효식품이 다 있지만 김치처럼 독특하고 또 다양하고 또 가치 있는 음식은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굉장히 어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그런 지금 제안된 여러 가지들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광주 전남이 각각의 몫이라고 AT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관들이 이제 14개 기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지금 타워가 있어야 된다. 저는 농림부가 이것을 농림식품부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예. 보는데,
지금 농림식품부 내에서 그 식품 외식 산업과 이제 그 밑에 김치계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사무관 1명, 그 다음에 주무관 1명 딱 2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 김치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것을 빨리 좀 농림식품부가 좀 주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식품 외식 산업과를 김치 산업과로 이렇게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과를 만든다든가 승격을 한다든가. 승격을 예.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 지금 흩어져 있는 김치와 관련된 기관들, 특히 지금 거의 지자체에다가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중앙 정부가 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몫이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시는 이제 농생명과라는 과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중앙정부의 식품외식산업과 그 밑에 두 명의 개가 네. 김치개가 있다 그러는데 너무 참 왜소하네요. 그런 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치연구소 R&D 기관이 연구소와 별도로 진흥원 같은 경우가 조금 태동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저도 이제 느껴진 것이 왜 도대체 30주년째 김치 축제를 하는데 이 우리 광주의 대표 김치도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좀 늦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좀 더 주체적인 어떤 추동 주체가 없었구나, 컨트롤 타워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일단 조직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 우리 광주시의 농생명과라든가 아까 11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11개 기관과 함께 더 한번 광주에서부터 11개 기관의 어떤 하부 조직들이 있을 거니까 광주에서부터라도 좀 더 협의해보고 협력 관계를 좀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데도 이렇게 김치 산업이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해 온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저희가 이제 김치데이를 만들고 있는데 김치데이도 누가 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 중국이 파고차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인정받는 길이 우리 김치의 그런 위상을 높이는 길이고 한국이 종주국이다 하는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김치데이를 만들었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뉴저지, 조지아, 미시간, 하와이, 그다음에 페어팩스, 플러턴 그리고 이제 이 브라질의 상파울루시라든가 그 하원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꼭 어떤 컨트롤 타워에 누구 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공사에서도 누구한테 지시받고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세계 근데 예산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예산도 이 분야에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구인들한테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 그리고 우리 걸로 못을 박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미국에 김치데이를 많이 만드니까 미국의 김치 수출액이 한 20% 이렇게 증가되고 있죠. 좋은 말씀입니다. 네,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잖아요. 올해 4회째인데 어떤 의미로 11월 22일을 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무와 배추 모양인가요? 최소한 11가지 이상의 재료, 그 김치 하나하나의 재료가 22가지 효능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의미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김치 아까 계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김치 산업 김치계 예,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한 분하고 예산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78억 중에 연간 예산이 78억 중에 지금 해남하고 괴산에 그 원료 배추, 비축단지 예.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58억이고요. 연간 예산액이 20억 정도예요. 김치에 쓴 그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네요. 적은데 가성비는 엄청 높아요. 왜 그러냐면
김치 수출액이 1억 4천만 불이잖아요. 하나로 하니까 1,8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비축산지 빼고 20억 들여서 그 정도 수출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가성비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예. 좀 더 하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데. 그죠, 네. 사장님?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농림식품부가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19년부터 예산을 김치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처음에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78억인데 사실은 좀 빨리 농림식품부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은 좀 지금보다도 훨씬 규모 있게 또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 싶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김 같은 경우는 이 김치 예산보다 더 적게 투입된데도 지금 수출액이 네, 잘 8억 되고 있죠. 달러에 유치하고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품의 어떤 그 뭐랄까 다양성 예, 특성. 그다음에 이것을 밥에 싸 먹는 김이 아니고 그냥 스낵으로. 스낵으로 먹는 이 김치도 좀 이제 제품을 좀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제 김치 주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김치 연구소가 좀 다양하게 많은 그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내놓고 또 이것을 좀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을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빨리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김치 축제 소개 좀 하고 싶은데 거기 김치 축제장에 오시면 천인의 밥상이라는 밥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 보쌈, 김치 닭강정, 묵은지 김밥, 김치 소금빵, 김치 타코 다양한 김치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반찬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음식을 거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인의 밥상도 열어놓고 있고 또 우리 동네 김반장을 찾아라는 경연대회도 하고 있고 또 김치 디너쇼라는 장도 열고 그래서 김치가 단순히 하나의 반찬이 아니라 음식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김치를 좀 더 산업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번 김치축제에서 지금 4일 동안 하고 있고 또 11월 22일은 김장대전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는 김장을 직접 담기도 하고 또 일정 비용을 내고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해보고 내년부터는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광주 전남이 함께하고 또 세계 속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가지 홍보할 게 있는데요. 김치를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소비가 많이 돼요. 우리가 김치를 그냥 먹는 것보다 찌개를 끓이면 김치를 더 많이 넣듯이. 그래서 김치협회에서는 김치 요리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급식 요리 대회, 단체 급식에 어떻게 김치를 많이 이용하는지 그 셰프를 선발할 거거든요. 거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역시 이 김치가 이게 그린 푸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탄소 식품이거든요. 지구를 구하는데 역시 김치를 먹게 되면은 그만큼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여기 아마 축제를 이렇게 매번 하시는데 산업화와 연결시키려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무척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축제에서 우리들끼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들끼리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저 광주 김치가 좋다, 뭐 충청도 김치가 좋다, 어디 김치가 좋다. 근데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은 세계 이 김치를 수입하는 바이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출과 연결시킬 것인지. 또 이제 김치 세계 연구소와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김치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있게 계속 연구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 김치 페스티벌에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아마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국제적으로 우리 이 김치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김치 안녕한가 여러 핵심 관계자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또는 예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각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오늘 제일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김치, 전라도 김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김치를 어떻게 세계에 구체적으로 알릴까 하는 그런 방책들까지도 도출이 된 게 이번 토론의 큰 수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고민 같이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